국민의당이 호남 민심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재인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은 여수에서 경제 위기와 정치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구금된 시의원에게 의정비를 주지 않는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순천시 의원들이 무더기 기권하면서 조례 개정이 무산되자 여기저기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수에서 새고막이 대량 폐사해 어민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어업권을 제한하는 지침 때문에 어민들은 피해 신고조차 망설이는 형편입니다. 국제 YG맨 세계대회가 내년 8월 여수 엑스포 공원에서 열립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에서 대회의 성격과 규모,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이 많은 국민의당이 텃밭인 광주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지도부가 총출동해 광주의 민심을 잡는 데 올인했습니다. 호남의 권리를 지키는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면서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박주선 국회 부의장에 이어 최근 국민의당과 통합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까지 국민의당 지도부가 광주에 모두 모였습니다. 오전에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국민의당은 최고위원 회의와 광주시와의 정책협의회 등에서 호남 발전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전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광주 시민과 호남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는 말씀을. 지지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당과 대선 후보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참여정부의 부동산값 폭등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영입했다며 나를 세우는가 하면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폭등에 대하여 반성과 사과를 하기는커녕 친노 인사라는 이유로 김수현 씨를 다시 정책 참모로 영입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언급해 논란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선한 의지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탄핵 정국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경계합니다. 안희정 후보의 너무나도 가벼운 입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소속인 윤장현 시장에게 문병호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입당을 제안했고 민주당 광주시당은 진위가 뭐냐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초청해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수상인은 이번 강연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수 의원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청와대 국정상황실 1부속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금 상태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주지 않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순천시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권해 조례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그 속사정을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순천시 의회 본회의장. 구금 등으로 의정 활동을 못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표결 처리됐지만 부결되고 맙니다. 재석 의원의 절반 이상이 기권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당연시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시의원들이 스스로 거부한 셈이 됐습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안은 의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자는 공감대 속에 전국 76개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마친 상황.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례안에 기권 표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고 있고 전국적 차원의 지방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나 도덕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조례안 부결의 배경을 단순한 기득권 지키기를 넘어 고질적인 의회 내 파벌 다툼에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더기 기권표들이 대부분 임종기 현 의장의 의회 운영에 반기를 들어왔던 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표결에서도 해당 조례안의 의도와 초점을 벗어난 주장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낯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모르고 발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풍토는 결코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감정 다툼과 진영 간 대립에 골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켜낸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현직 지자체장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택부지로 시가보다 싸게 땅을 매입하고 주택건설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용부 보성군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땅을 헐값에 넘긴 임명규 도의회 의장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군수가 자신의 딸을 임 의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취업시키고 주택건설업자의 처남에게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며 건설업자와 관련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프랑스 낭트 예술대학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이 분교 입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낭트 예술대학 총장 등 실사단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드라마 촬영장과 순천시 문화의 거리 등을 방문한 뒤 예술대학 입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낭트 예술대학은 프랑스 예술대학 가운데 5위권 내에 드는 전문 예술교육기관으로 세계 각지에 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순천시 외에 홍익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현지 실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업체에 대해 여수시와 약속한 공익기부금을 납부하라고 결정 통보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시가 주식회사 포마를 상대로 제기한 기부금 미지급에 따른 간접 강제 신청에 대해 당초 체결한 협약대로 매출액 3%의 공익기부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오는 26일까지 공익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100만 원씩의 지체 상환금을 지급하도록 주식회사 포마에 명령했습니다. 포마는 여수시와 지난 2014년 공익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납부했지만 지난해 기부금 관련 법률 위반이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대신 장학재단 설립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전라남도가 2021년 전국체전의 목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목포시는 대대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지 면적 6만 7천 제곱미터의 목포 유달 경기장. 30년 동안 목포의 중심 경기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시설물이 낡아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포시는 유달 경기장을 철거하고 종합 경기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련 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합니다. 2021년 전라남도에서 목포를 메인 경기장으로 하는 전국체전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목포 유달 경기장의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야구 동호인의 오랜 수건 사업인 목포 야구장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야구 동호인이 수백여 명에 달하고 주말마다 경기가 열리지만 마땅한 야구 경기장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빈 공터에 임시 야구장을 만들어 놓고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 목포시는 대양동 국제축구센터 옆 2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정규 규격의 야구장을 연말까지 조성합니다. 국제규격으로서 99m 곱하기 120m 정도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은 저희가 좌우로 해서요 한 200명 규모로. 목포시는 실내 수영장과 실내 체육관 등 18개 체육시설물에 대한 기능 보강과 환경 개선 공사도 본격 추진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 지역에서 새꼬막이 대량 폐사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새꼬막협회는 189개 어가에서 새꼬막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척당 한 차례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올해 새꼬막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저수온과 저염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5년 내 3차례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업권 연장이나 재개발에 제한을 두는 어장 이용 개발 지침 때문에 여수시의 어장 피해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와이즈맨 제73차 세계대회가 내년 8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여수 엑스포 공원에서 열립니다. 세계 80여 개국에서 4천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와이즈맨 여수 세계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와이즈맨 최대 행사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 유발 효과만 3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이즈맨 세계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1982년 서울과 2006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국제 청소년 대회와 국제의회 등이 함께 열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봉사단체 와이즈맨 국제총재의 여수의 기업인인 문상봉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데스크 인터뷰에서 문 총재를 만나 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제 와이즈맨의 차기 국제총재로 당선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부터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의 와이즈맨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당선의 기쁨을 우리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지지해준 세계 모든 회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2018, 19년도 세계 총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급변하는 그 세계 정세와 또 지구촌 곳곳에 우리 그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와이즈맨 앞에 놓여진 그 여러 가지 해난들을 또 고민하면서 세계 총재의 직분을 다하고자 그렇게 좀 다짐을 해봅니다. 국제 와이즈맨은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재임 기간 동안의 주요 활동 영역 어떤 부분으로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와이즈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 국제 와이즈맨은 유엔에 가입된 비정부 기구이고요. 또 4,500만 명의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YMCA를 돕는 그런 단체로서 1922년도에 저희가 좀 태동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뭐 제2단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단체들이, 봉사단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여건 때문에 슬럼프 상태에 있고 회원들이 감소하는 추세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총재를 맡으면서 이 우리 회원들이 뭔가 이제 봉사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는 이분이 좀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또 이 자긍심을 통해서 정말 봉사를 더 이렇게 내실 있게 또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국제 와이즈맨 세계대회가 내년에 여수시에서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수는 뭐 지금 이 국제대회는 아주 세계적으로 좀 유치를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수에 유치하기 전에 이 대전하고 대구하고 여수 세 어떤 곳에서 아주 치열하게 국내 유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철현 시장님이 또 적극 또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지지를 해주셔서 여수로 이제 유치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여수가 특히 이제 관광지로 이렇게 곽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국제적인 인지도 더 이제 좋아지지 않겠느냐, 더 이렇게 우리 여수라는 이 브랜드가 더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마이스 산업에도 아주 기여를 할 걸로 봐지고요. 저희 회원이 아마 4천에서 한 5천여 명 정도 참석을 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마 지역사회, 지역 경제의 그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클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MBC 2월 중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국정농단 사태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수 MBC가 공정한 선거 방송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발빠르고 정확한 방향 설정을 통해 지역 언론사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심장섭 재원산업 회장이 신임 시청자위원장에 송석근 금호석유화학 부사장이 신임 부위원장, 이두희 GS칼텍스 부사장과 홍종철 LG화학 HR 공장장이 신임 시청자위원으로 각각 위촉됐습니다. 광양시의 현안 사업인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목성리 일대 6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7,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 보상을 90% 이상 마무리하고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라남도에 경관과 교육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6월쯤 공사에 들어가 2019년까지 목성지구가 개발되면 세풍산단과 LF스퀘어, 운전면허 시험장 개장 등과 맞물려 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민족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윤동주 관련 홍보에 적극 나섭니다. 광양시는 그의 일생과 작품, 영상재료 등을 모은 문학관을 진월면 망덕포구 인근에 건립할 계획으로 윤동주와 광양의 인연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각종 SNS에 게재하고 윤 시인의 육촌 동생으로 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윤형주를 집중 소개할 계획입니다. 또 영화 동주를 소재로 망덕포구 윤동주 유고 보존 가옥을 매화축제와 연계한 여행 코스로 알리는 등 윤동주 관련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민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내년 국고 사업비를 확정하고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최근 관련 보고회를 열고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등 모두 170여 건의 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설 방침이라며 특히 농림수산 분야의 204억 원과 기반시설 설치 65억 원 등 모두 2,0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서도 건의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 등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수 지역에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반복돼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여수시 학동 쌍봉사거리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어제도 여수시 소호동 하나사택 인근 지하 매설 상수도관이 우수바지 교체 공사 과정에서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수시 소호동 일원 1,500여 세대가 오늘 새벽까지 15시간여 동안 급수 중단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양 백운산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인 가운데 올해 생산량만 100만 리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고로쇠 수액 채취를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만 1,300여 농가에 100만 리터 생산으로 30억 원 정도의 농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포장재를 10여 종으로 다양화합니다.